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넥스 주주님들, 이 바이넥스가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올해 실적 부분에서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금일 주가가 떨어진 요인 우리가 한번 보고 이 미중 갈등에서 진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이넥스의 차트를 보면서 수급 부문과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,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3월 29일 금요일에 이제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온 한편,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반등을 했는데요. 2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전월 비 0.3% 상승하고, 1월 수정치에 보면 이제 0.5% 상승해서 둔화가 되었지만,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2.8%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, 이 전월 대비해서 0.1% 감소를 했어도 미국이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는 봤을 때 이 예상 부분이 상당히 부합하다,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고금리가 좀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,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 외신 기사도 여러 가지 좀 읽어본 결과, 이제 연준 파월 의장 또한 이 금리나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입장을 제하긴 하였고,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현재 이 노동시장과 이 소비 규모 자체가 매우 강하며, 인플레가 2%를 향한 궤도에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 패드워치 기록을 함께 보시면 6월 금리 인하 이 예상 결과도 인하 확률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지난주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7%로 평가가 됐지만 현재 거의 50대 5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우리가 이 바이오 주들이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, 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됐습니다.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 실적보다 이제 앞으로 개발과 투자 비중에 대해서 더 증가가 할 거잖아요. 왜냐, 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건데, 바이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? 이 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성장주의 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. 이 성장주는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요.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현재보다 이 미래 성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, 이 막대한 연금으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 막대한 연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연구 개발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적자인 기업들도 많고요. 투자해야 할 이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, 우리가 대출이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이자를 지불을 하잖아요.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 이자 비용도 높고, 높은 이 이자 비용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는 우리가 않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, 이 한 가지 요소가 이 금리로 보고 있고, 두 번째 이유는 이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1월 말부터 보시는 것처럼 4월 1일, 이 3월 말까지 1개월 동안 주가가 정말 가파른 급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, 아니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함께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박셀바이오의 임상시험 업무 정지가 좀 크게 바이오 기업들에게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주식 자체가 이 반도체가 오르면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박셀바이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있지 않을까. 이 이슈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즉 규제 기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오늘 급락을 예상하고 있고, 이런 결과 이 박셀바이오가 의약품 제조 및 이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오늘 좀 급락한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,
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어떤 호재를 좀 바라볼 수 있냐? 현재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이 CDMO 기업들에게 현재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. 현재 바이오 주식들이 좋은 흐름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특히 CDMO, 최근에 이 바이넥스가 주가가 크게 주가 상승한 이력이 있었죠. 네, 보시면 이런 미국 생물보안법에 인해서 이 실적이 정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,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미국 정부가 이 앞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오 기업 간에 이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이며,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상향되고 있다. 그래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 베이징 이 유전체 연구소 및 이 우시엠텍과 같은 바이오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하면서 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크게 이제 거래 제한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파트너사와 이 수주 계약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 CDMO 기업들이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, 실적 부분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규 수주 기회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가 정말 반영이 되면서 실적 부분이 늘어나는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바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 부분 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미친 듯한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이 정말 커지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고, 현재 이 바이닉스 같은 경우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이 정말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그 이유가 바이오 사업부는 이 바이오 산업 경기 침체로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고,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가 이 원가재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판관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적자인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현재 우리가 차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이 매물을 보시면 현재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이때 거래 대금도 현재와 비교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, 오늘 함께 보시자면 이 외국인과 기관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, 저는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, 이런 부분에서 이 내일 흐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또 빠지면서 큰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확딱 때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내일 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상승 추세에서 이 기준점을 보여준 이 양봉을 좀 기준으로 보고 싶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양봉 기준이 이제 1300 10, 죄송합니다. 13,700원 정도가 되죠. 그래서 13,700원이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, 오늘 이 부근을 좀 지켜보려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약간 아래 꼬리 살짝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 13,700원 부근이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이탈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, 아니면 이런 부분 계속 지켜주면서 주가가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,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이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현재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땐 이 11선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려는, 이런 받쳐주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지, 아니면 이 부분을 이탈하면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큰 폭으로 이탈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,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